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기록한 책 장전마을이 발간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장전마을 민관협의위원이 쓴 이 책은 암 발병의 시작과 주민들의 투쟁 과정 그리고 인과관계 인정 등 장전마을 사태의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손문선 저자로부터 이 책을 쓴 이유와 내용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저자라고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제 썼는데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사실적인 기록 그 자체를 이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참사를 기록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뭐 동기랄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전마을 집단암 발병 사건은 작은 농촌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 대참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33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고 암종도 좀 다양하고요. 이 중 15명이 사망을 했고 현재 18명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이제 민원도 많이 넣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19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어쨌든 국내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인과관계를 인정을 받았고요. 이런 기록들을 좀 남겨서 장전마을과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고요. 현재도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피해 건으로 인해서 환경부에 민원도 많이 넣고 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싸우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집필하게 된 겁니다. 이 환경 문제가 특히 농촌 지역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마을 옆에 들어오는 공장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축사랄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이런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그 시설물에 대한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참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 뭐 환경부에 민원 넣는 곳도 청원을 넣은 곳도 12곳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전라북도 네. 지역도 지금도 환경 분쟁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 가야 하는데 장전마을 사건 해결 과정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접근하는 환경 행정한테도 많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을 쓰시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는 제가 원래 글재주가 없다라는 거고요. 책을 처음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량 19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2001년부터 이렇게 기록을 찾아내서 기억에서 정리한다는 게 무척 어려웠었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민간협의회 활동을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주민들의 활동이나 투쟁 내용, 그리고 민간협의회가 회의했던 내용, 그분들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한 권을 완성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익산시가 발간한 장전마을에 대한 그 백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백서 집필에도 이제 집필진에 포함이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백서와 이번 저서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저도 백서 편찬위원을 참여해서 올 9월에 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백서는 익산시가 발간을 한 거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한계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실적 기록이나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시간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에서 발간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거를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도 쉽지가 않고요. 대부분이 그 판매하거나 이렇게 발간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백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느꼈던 생각, 뭐 민간협의회의원들이 사건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발언했던 내용, 환경부와의 갈등, 왜 농촌사회에서 장전마을 같은 환경 참사가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벽서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거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민간협의원,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보는 것하고 주민으로서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뭐 주민의 시각 그리고 시민단체의 시각으로 본 장전마을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뭐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총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료공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최초로 고통받게 된 원인이나 시작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주장을 했고 시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해나가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민간협의회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어떤 발언과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환경부가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환경부와의 그런 인과관계 문제로 단판 짓고 싸웠던 이런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역학조사 과정이나 이 장전마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정기관의 그런 모습들, 태도들 이런 것들도 백서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걸 읽어보시면 실제적으로 많은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농촌마을에서 작은 농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언도 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제 백서같이 이제 객관적 사실로 이제 나열을 한 내용의 어떤 그 백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좀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그 손문선 의원이 펴낸 책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좀 거기에 백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 그런 것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이 장전마을 사태의 원인이다라고 그러면 연초박을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이 돼가지고 그것이 주요 원인이 돼서 집단 암 발병이 됐다. 뭐 이렇게 그렇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의 이 발암물질을 배출한 그 비료 공장 금강농산이 주민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항의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물론 뭐 공장이 폐쇄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가동은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제 고통을 당했었고 그런 과정에 이제 금강농산이 말하자면 표창을 받는 환경 기업으로 표창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2010년도에 금강농산이 전라북도로부터 환경 관련된 표창장을 받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라면 소류지, 그 공장 아래에 있는 소류지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해였고요. 공장에서 유입된 폐수로 인해서 소류주가 검게 변하는 환경 사태가 발생한 시점이 2010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환경 문제가 문제 제기가 됐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금강농사는 폐수를 재활용하고 재사용한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나머지를 위탁회사한테 처리한다고 해놓고도 그 내용을 보면 처리한 실적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런 실제적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표창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전라북도 표창장 준 사유를 보면 뭐 환경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폐수 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 폐수 처리장도
실제 가동하다가 얼마 정도 있다가 폐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확인 조사를 했을 때 그 폐수 처리장 같은 경우도 덮고 식당으로 사용을 해서 네. 거기다 엄청난 폐기물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이런 불법 행위와 온갖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이렇게 상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좀 분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금강농산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조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이 되면서 시민단체도 문제 삼고, 그러면서 행정도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적인 처리가 되겠는데, 폐업도 이제 신고를 하고, 조업 정지가 되고, 또 대기 배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말하자면 일련의 어떤 행정 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랜 세월을 그렇죠.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순탄치 않았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이 금강농산이 이제 주민들의 어떤 투쟁, 주민들의 이제 항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저항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2001년, 2002년도 공장이 들어올 때부터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공장이 들어올 때부터요. 문제 제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악취가 심하니까 공장 진입로를 막고 트랙터로 막고 시위를 합니다. 가동을 시작할 때부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공장에서 각서도 써주고 그러는데 이행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트랙터로 막다 보니까 업무방해 형태로 해서 검찰과 조사받는 일까지 주민들이 네. 그런 발생을 하고 2016년도 9월에도 2010년도와 같이 그 소류지에 이렇게 폐수가 유입돼 가지고 검게 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시하고 민원도 넣고 공장 가서 확인을 하면서 그때 연초박도 발견을 하거든요. 그때부터요. 예. 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이제 그 KCN을 통해서 보도되기 처음 시점에 이제 KCN이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되면서 다른 언론기관들도 많이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실제 이제 행정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과정인데 네. 그리고 2017년도 2월에 전라북도 의원들이 방문을 하면서 이 언론에서 대대적 보도하고 이런 과정에 사건이 전국화되다 보니까 네. 행정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항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언론의 관심 그리고 이제 여론화되다 보니까 정치권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그렇죠. 시작했다. 네. 그 전까지는 행정에서 특별한 단속하는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실제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국민들 관심사항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7년도 3월에 이 대기방지 시설 옆에 공기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를 합니다. 원래는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임의로 설치를 해서 아무로 대기로 굴뚝으로 나가는 악취량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술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시의 단속에 걸려가지고 조업정지 10일을 처분을 받고요. 이후에는 2017년 4월에 실제 대기 배출 시설에서 니켈이 초과 검출되거든요. 네.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인 니켈이 허용 기준보다 4.7배 이상 나오면서 이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이 중단이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고 본안소송도 걸고 하면서 이거를 금강농산이 계속 버티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어쨌든 법원까지 가가지고 기각당하고 나중에는 상고까지 이분들이 취하를 하면서 실제 일단락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서 공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과정이었죠. 네. 그야말로 처음에는 좀 행정이 나서서 허지는 더군다나 안 했었고 네. 이런 것들 여론의 움직임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이 금강농산이 이렇게
그 폐쇄명령까지 내려지는 그런 결과가 됐었고, 이제 장전마을 주민들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강농산이 설치가 돼서 가동하기 시작한 지 이제 19년 만에 이런 이제 결과를 냈는데요. 그 19년 동안의 투쟁, 이게 일반적인 사례하고는 좀 상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강고한 단단한 투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실제 장전마을 같이 정말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장전마을 주민들도 평균 연령이 70세가 다 넘는 네. 예, 고령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19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이나 마을 이장, 네. 이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예, 그 어르신들하고 함께 똘똘 뭉쳐서 이거를 쭉 싸워왔고요. 그리고 이 장전마을 같은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환경민원을 놓고 싸우다 보면 많은 장애 요소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힘든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방해도 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노비를 그러면, 한다거나 예. 이거를 갖다가 옆으로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주민의 어떤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깨질 그러면서 수가 있죠. 이제 이 투쟁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 다반사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근데 장전마을은 좀 대단하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마을을 위해서 저 공장을 폐쇄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문을 닫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 고통을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거의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싸워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주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으니까 저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주민들의 어떤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단결된 힘, 그것이 가장 큰 밑바닥의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이런 그 어떤 강력한 의지에다가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결합을 하면서 더욱더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되고, 또 여론의 어떤 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결합이 큰 힘이 됐을 텐데, 이 시민단체와 이 전문가들, 교수, 환경 관련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효과도 상당히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장전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 고통으로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민간협의회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이렇게 쉽게 참여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익산의 낭산 폐석산 사건, 네. 전에 있었던 남원 내기마을 사건 같은 환경피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고 우려 있게 이렇게 본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전마을 사건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표출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환경 문제를 했다는 경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달라붙고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6곳이 넘는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감사원에 감사 촉구도 하고 주민들이 집회나 그리고 기자회견 할 때 항상 함께 했었고요. 특히 민간협의회 위원들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교수, 박사, 그리고 여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인까지 다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 중요한 시기마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장전마을이 국내 최초로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이 이제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 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제 투쟁을 하고 문제 해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행정도 물론 참여를 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민간협의회 활동 상황이 그 과정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민간협의회 활동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민들이 열심히 싸우는 게 선제적 조건이지만 환경 피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전문적입니다. 이 뭐 전문성이 네. 없으면은 뭐 투쟁을 못하는 것 그리고 아닙니까? 특히 어떤 환경 유해 인자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네. 그리고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집단 암이잖아요. 암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이성 질환 같이 뭐 폐암 하나로 동일하다든지 한 가지로 정리가 됐다라면 쉽게 원인 물질을 찾을 수 있는데 다양한 암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려운 숙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전마을에 참여한 민간협의회 의원들을 보면 폐기물 전문가, 그 다음에 대기 전문가, 뭐 역학 전문가, 그다음 토양 전문가, 뭐 시민활동가, 정치인, 그 다음에 언론인 좀 다양하게 겹치지 않게 참여를 해서 한 번도 회의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다퉈본 적이 없고요. 네. 각자 융합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민간협의회가 사전에 환경부 역학조사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하면서 발암물질을 찾아내고 네. 환경부 역학조사를 하는데 방향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가 인과관계를 인정 안 할 때도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가 단판을 지어서 네. 실제 한국역학계 자문회의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 국회 토론을 통해서 환경부 입장,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현재와 같은 그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협의 회원들의 어떤 전문적인 이런 전문적인 지식, 이것이 큰 힘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이 주민 공동체, 우리 지역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는 이렇게 주민과 이 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결합이 상당히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어떤 뭐 모범 사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새 민간협의회 활동은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그 문제로 동일하게 이제 고통받고 있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회적 문제나 의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거버넌스 형태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매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역학조사,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어찌됐든 사태의 어떤 그 대전환이 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이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환경부가 이제 당초에 역학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지만 이렇게 하게 됐고, 조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터덕거리고 소극적이었으니까 그렇죠. 인과관계 인정에는 더욱더 부정적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상당히 민간협의회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막판에 어떤 그 대전환점을 이뤄야 될 텐데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환경부가 이제 역학조사를 2018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역학조사를 시작한 1년 반이 지나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결론은 아쉽게도 관련성 추정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때 가장 좀 힘들었고 암담했습니다. 네. 주민들 얼굴을 볼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었고요. 민간협의회 의원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은 시기가 그때가 굉장히 위기였군요. 그쵸, 네. 가장 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 얘기를 들어보면 비료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주민들이 집단암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는데 보는데 실제 그 인과관계 해석에는 어렵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인원수를 조사를 했고 또 하나는 공장이 문 닫은 지 1년이 넘어서 바람 유해도가 낮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인과관계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후에 그 민간 연구소장이 양심선언도 하고 한국역학회 자문회의 때 입장 발표도 하고 연구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연구기관은 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네. 실제 인과관계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환경부가 내린 결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굉장히 압력을 많이 행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가 이렇게 민간 연구기관의 그 결과 보고서 자체를 네. 부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사 결과 연구기관 이 정도면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발암 유해도 같은 경우도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 같은 경우는 유해도 안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연구원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인과관계 있다라고 봤는데 없다고 한 거는 환경부가 내린 결론이다. 자기들이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양심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러면은 환경부가 왜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집단암이라고 하는 피해 사건을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무척 컸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파장이요. 예, 네. 지금도 각 농촌마을 가면 집단암이나 이렇게 폐암이 됐던 다양한 암 때문에 민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걸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컸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장, 그리고 이 장전마을 전에는 한 번도 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장전마을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해석하거나 의미를 삼을 때 아마 쉽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관료주의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주민의 어떤 고통보다는 자기 그 환경부라고 하는 기관의 어떤 관행, 그리고 부담, 이런 것이 크게 작용한 것은 결국은 정부 환경부가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그 환경부의 환경부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환경부 조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경 관련 법률을 환경부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법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운영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계기가 됐습니까? 예, 환경부가 2019년도 6월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인과관계 관련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민간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환경부를 규탄하는 이런 시위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영정까지 들고 네. 돌아가신 분들 영정사진까지 들고 국회 가서 인과관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네. 그래도 뭐 정부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당시에 그 국회 이정미 국회의원께서 정의당 네.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민간협의회 위원들을 이렇게 국회로 모십니다. 모셔서 자리를 만드는데 그때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민간협의회나 주민대책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결과를 보면 인정을 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서 인과관계를 인정 않는 건 문제가 있다. 굉장히 싸움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합의한 게 그러면 한국역학회 전문기관인 한국역학회 자문회의를 한번 거쳐보고 네. 그리고 국회 토론을 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환경부가 합의를 하거든요. 이게 역학회하고 환경부 관련 연구원하고 이게 네. 좀 다릅니까? 한국역학회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전국에 네. 있는 의과대학 예방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학회고요. 네. 환경부는 정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환경부가 이제 역학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예, 이렇게 됐군요. 합의를 한 거죠. 네.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네. 근데 한국역학회 회의를 했는데 그때 역학회 회원이 우리 오경재 교수가 민간협의회 위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경재 교수를 비롯해서 역학회 회장을 그 다음에 분과장들이 이 정도면 인과관계를 충분하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역학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달라면 문서로 제공할 의사도 있다. 그리고 농촌마을 같은 적은 수를 조사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8명 정도가 돼도 충분히 인과관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실제 역학회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 표명을 하게 되고요. 네. 환경부가 이런 논리에 이렇게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학적 관련성이 판단된다.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전국 최초로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역학계의 공식적인 입장,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군요. 역시 이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제 여기서도 그렇죠. 듭니다. 자기들만이 이제 이 관련 부서 내에 있는 의견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이 사실을 규명하지도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전마을이 여튼 인과관계 인정을 하고 하면서 이제 급진전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사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전마을에 이런 결과를 내는데 지내놓고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환경부 태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요. 네.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를 취했고 네. 조직 편의적 그런 태도를 취해서 환경 법률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운영한 이런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장전마을 피해 사건 같은 경우 집단 암이고 암 종류도 여러 가지 뭐 간암, 폐암, 위암, 뭐 담낭암, 담노암, 전국 대비 여성 피부암 같은 25배가 높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는데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비특이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아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후에 환경부 책임을 물을 것 같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요. 네. 하나 더 얘기하면 아쉬운 부분이요. 공장이 문 닫기 전에 좀 충분히 조사나 시료를 채취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장이 가동을 멈춘 지 1년 뒤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대기, 굴뚝으로 나갔던 오염 농도를 조사를 못했어요. 유사공장 가서 조사를 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실제, 그리고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세월이 흘러다 보면 반감기도 짧고 해서 농도가 많이 희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시점에 조사를 했다라면 오염 농도도 고농도로 이렇게 배출이 돼서 네. 환경부와 논쟁도 없었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평소에 이런 그 환경 관련 문제는 평소에 그러면 단속하고 조사를 해 두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규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의 활동 자체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주민들이나 민간협의회위원들도 이런 사건이나 이런 역학조사를 처음 대해보잖아요. 네.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당시에 그 현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존하고 관련된 시료를 제대로 채취를 해놓고 나름 근거 자료를 정리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행정이 이런 걸 놓쳤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도 자료를 미리 좀 구축해 놓는 그런 어떤 의무, 어떤 관련 법률을 좀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제 장전마을의 사태가 이제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아직은 뭐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지금 배상 문제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고, 일부는 뭐 합의를 해서 민사조정으로 해결이 되고, 일부는 더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앞으로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이 뭐가 있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런 피해나 질환도 다른 지역보다 무척 높게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 그래도 익산시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전라북도 함께 치료비를 조례를 제정해서 반항구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라북도를 상대로, 익산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했는데 84% 정도가 민사조정안에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네. 내년 2월 말까지는 조정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은 이제 본안소송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산시가 좀 이렇게 비료공장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 비료공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현재 시가 이제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민간 협의회 위원들은 줄기차게 환경교육장, 그리고 기업회장, 그리고 생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 공장을 싹 없애고 산림을 복원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민간협의회하고 익산시하고 아마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활용 방안을 놓고서 네, 의견이 그렇죠. 다르군요. 네. 민간협의회나 주민들은 어쨌든 공장을 존치해서 이 환경의 현장을 찾아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남겨놔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시는 뭐 예산에 대한 확보 부분을 문제를 들어서 실제 그걸 다 없애고 산림을 복원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익산시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생계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부정적 의식을 갖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농도가 이렇게 기준치 이하로 다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중요한 건 인식 문제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익산시하고 전라북도가 충분히 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전마을 사태가 이제 해결의 첩을 들고 백서도 나오고 손문선 의원 같이 이제 저서도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사례가 남긴 어떤 교훈이랄까요? 의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이 장전마을 사태를 바라봐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장전마을 사건은 작은 농촌마을에서 발생한 환경 참사입니다.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기관은 주민들을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19년 동안 꿋꿋하게 싸워왔고요. 여기에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민간협의회가 함께했고 언론, 방송들도 무척 많이 보도를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국내 최초로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그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농촌 마을에 가면 많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법을 강화해서 농촌 주거지역 주변에 이런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는 시설들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저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행정도 좀 많은 변화를 해야 하는데요. 민원을 발생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 행위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허술한 환경 관련된 법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하는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단 암 발병 사태로 고통을 받은 장전마을 사태는 농촌 환경 문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장전마을을 잊은 지역에게는 환경의 미래는 없다, 이런 말도 성립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전마을이라는 책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해결하는 지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문선 장전마을 책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